여러분 안녕하세요. 중3 1학기 수학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중2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업은 교재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수업을 만든 목적이 이 수업이 하나 다 끝났을 때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개념 노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보다는 노트, 정리에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트를 한 권씩 꼭 준비를 해서 제가 쓰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같이 정리를 하고 뭐 첨언할 건 더 첨언을 해서 마지막에 이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나만의 멋진 개념 노트를 가지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수학에 자신감도 붙고 수학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면서 수학 실력도 향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치지 말고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제곱근이라는 아이인데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의 범위가 확장이 될 때마다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나 이거 너무 못해. 나 너무 수학을 못하나 봐. 수학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포기하는 건 너무 이른 거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더라도 강의 여러 번 들어보고 학교 선생님 수업도 들어보고 저한테 질문도 하셔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고 모르는 것들을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곱근의 뜻과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 제곱근이라는 아이. 제곱근이라는 아이는 루트라는 아이로 많이 알고 있죠. 맞아요. 루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읽을 때는 루트라고 읽고 쓸 때는 이런 기호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호의 이름이 근호라는 아이예요. 이 네 개가 모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루트라는 아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우리 쓰임새가 어떻게 이런 쓰임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루트 3 이런 쓰임새 보신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라는 아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호 안에 어떤 수가 들어와서 이 근호를 완성시켜 주는 거라서 설명을 할 때도 단독으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냐면 A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A.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옆쪽에 잠깐 다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x제곱은 4다. 근데 물론 쓰시고 싶은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x제곱은 4다 했을 때 이때 x는 2죠. 근데 2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x제곱은 25다 해볼까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5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17. 근데 17은 제곱수가? 그렇죠. 제곱수가 아니죠. 그러면 이때 이 x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 때문에 요 아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쓰게 된다? 그렇죠. 제곱근을 사용합니다. 제곱근을 사용해서 얘를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의 제곱근을 먼저 말로 설명을 하면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수가 x죠. 그러면 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한다? 4의 제곱근. 여러분 참고로 하나만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뭐가? x가 4의 제곱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가보면 또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게 x니까 여기에서는 x가 25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또 한번 써볼게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되었다? a가 되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결과를 봤을 때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나왔던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이 17, x는 17의 제곱근인데 이 x는 과연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어디서 본 듯한 숫자로 써줄 거예요. 그래서 제곱했을 때 17이 되는 수는 루트 17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해결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 x제곱은 a라는 i는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요렇게 바꿔줄 수도 요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 네 가지 a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 그리고 x제곱은 a 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 네 개가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다시 써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이 x제곱은 a 이 아이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기억을 하면 가장 포괄적인 식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구나, x가. 말이 바로 떠오르죠. 이 식을 기억을 한다면. 그래, a의 제곱근은 그래, 이 식이었어. 그래서 얘는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고 또 뭐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서 제곱근 a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제곱근이라는 아이는 루트고 이런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근호라고 읽기도 한다라고 했죠. 근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이 제곱근 a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그렇죠. 루트 a. 제곱근 a로 읽기도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루트 a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꿔볼까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곱근 a는 루트 a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루트 a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제곱근 a는 바로 곧 뭐다? 네, 루트 a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를 구분하는 방법은 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a의 제곱근은 어떤 의미를 가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고 제곱근 a는 그냥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루트 a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로 나왔어요. 제곱근 a는 하나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제곱근 어떤 수의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것일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다라는 건 이 x가 음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a의 제곱근은 음수가 올 수 없다는 a라는 애는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지금 정리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음수의 제곱근 존재하지 고등 선행을 한 친구들은 아니라는 것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테지만 지금은 제가 중등 과정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고 또 여기에다가 얹어서 참고로 양수의 제곱근은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양수의 제곱근은 2개가 되는 것이고 0의 제곱근은 여러분. 그렇죠. 0의 제곱근은 1개가 되는 거예요. 0. 제곱했을 때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얘는 근호 안에는 음수가 올 수 없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음수의 제곱근을 찾아라. 근호 안에 음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틀린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또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죄송해요. 그럼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텐데 이 루트 a에 뿔마가 붙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 플러스 루트 a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a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a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얘는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요거 틀렸네요. 그러면 이 제곱근 a라는 i는 그렇죠. 플러스 루트 a랑 같은 애니까 a의 양의 제곱근만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곱근의 뜻과 표현이었고 이제 다음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할 텐데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일단 한번 제곱근의 성질을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호 안에 앞으로 제가 a를 넣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근호 안에는 뭐가 올 수 없다고 했죠? 네, 음수가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시작할 때 a가 0보다 크다. 0은 넣어주지 않는 이유가 부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부호도 조금 들어가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a가 양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일단 써보면 첫 번째 루트 a의 제곱은 a다. 그리고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다. 두 번째 루트 a의 제곱은 또 a이고 또 루트 여러분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a는 음수이지만 마이너스 a는 음수이지만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수의 제곱은 양수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도 a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썼던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서 x제곱은 4 아까 했던 거 있었죠? 그럼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를 내가 근호를 써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그걸 눈치채셔야 되겠죠. 이 2와 이 4는 뭐한 수, 루트 4는 뭐다? 그렇죠. 같은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2를 제곱해도 4가 되고 루트 4를 제곱해도 4가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질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루트 4라는 i는 그렇죠. 제곱하면 4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도 네, 4가 되는 겁니다. 이 제곱은 어디에도 걸리고 이 마이너스에도 걸리고 루트 4에도 걸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리고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좀 전에 루트 4와 루트 2가 같은 수라고 루트 4와 2가 같은 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2의 제곱은 4랑 같은 수잖아요. 그래서 루트 4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2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다시 쓸게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또 2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루트 4 네, 루트 4는 2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제곱근이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꼭 숙지를 해 오셔야 돼요. 죄송한데 마치기 전에 연습 한 번만 할게요. 그럼 여러분. 우리 루트 4가 2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루트 16 루트 16은 그쵸 4랑 똑같은 거고 루트 144 이런 애는 12랑 똑같은 거고 루트 25는 네 5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호 안에 어떤 제곱수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그 유리수로 바깥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 연습해 오시고 그리고 참고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호를 남겨놓는 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루트 16으로 나왔다. 그러면 답은 반드시 4로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어려운 거 배운다고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조금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 숙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해요.